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에코프로 BM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오늘 사실 코스닥의 출발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만, 그래도 다행히 좀 버텨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사실 친환경이 좋았는데, 그 친환경 안에서 태양광, 풍력, 사실 이쪽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전기차 2차 전지는 사실 요즘에 장이 올라와도 그렇게 엄청 연동된다라는 느낌은 좀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예, 그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들도 굉장히 많이 했고, NDR도 진행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직접적으로 기업의 기업 설명회 같은 것도 참여해가지고 참여한 분들의 후기 이런 것들 보면은 엄청나게 긍정적이다라는 거는 좀 제한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탈출구는 있다. 탈출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그래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또 얘기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물론 엄청 부정적인 얘기만을 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기업이 어떤 걸 하고 있느냐에 또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지금 정책의 불확실성이 지금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네. 미국의 IRA, 유럽의 CO2 규제 완화 이런 요소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사실 1분기에 유럽 쪽의 전기차 판매가 좋았다 안 좋았다? 굉장히 좋았었죠. 굉장히 좋았었는데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재고 자체를 좀 줄이고 있다라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판매는 잘 됐는데 재고를 줄이니까 이게 실적에 엄청 좋은 반영이 되지는 않았다라고 하고, 실제로 지금 유럽 전기차 의무화 정책이 3년이 유예가 되면서 완성차 업체들도 3년 유예됐으니까 시간을 번 거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재고를 확보하기보다는 우리가 팔 수 있을 정도의 그냥 적정선만 가지고 있자라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6월까지는 가격 동결 기조가 좀 이어질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IRA, 세액공제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부분에 해소가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노이즈가 이어질지, 요런 상황이 좀 갈린다라는 표현을 해드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배터리 자체도 중저가 배터리 경쟁이 좀 치열하게 붙고 있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서는 이미 LFP, 미드니켈처럼 원가를 줄일 수 있는 저가 배터리 채택이 좀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런 쪽에서도 중국이 점유율을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3사 자체가 사실 점유율이 좀 꽤 많이 좀 밀려 내려가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BM은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던 이 LFP 배터리가 확장이 되면 사실 에코프로 BM에게는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하이니켈 NCA, NCM, 그죠? 중심으로 포지셔닝이 되어 있다 보니까 LFP 채택 확대 자체는 이 4번기 배터리 시장에 대한 축소로도 또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경고등 정도로 볼 수 있고, 당연히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직접적인 위험은 중국이죠. 네, 직접적인 위험은 중국이고, 중국 업체들이 점유율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건 반대로 우리나라는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고객사들의 출하량 자체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전기차 시장의 상황이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좀 이렇게 헤쳐나가보자 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뭐일 수 있다? 코스피 이전이 과연 요번에는 될지 관심 있게 우리가 또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그죠? 회복세 자체는 느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코스피 이전 상장 재개 여부인데, 원래 에코프로 BM은 2023년부터 코스피 이전 검토를 해왔는데, 작년에 배터리 업황이 이제 둔화되고 실적도 안 좋고 심사 기준도 강화되고 여러 가지 이런 악재라고 하면 악재죠. 악재로 인해서 상장 계획이 이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흑자 전환을 계기로 해서 다시 상장을 추진할 기반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데, 굳이 코스피로 왜 가냐? 이럴 수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왕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요, 자금 조달입니다. 네, 에코프로 BM은 지금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해서 원재료부터 전구체, 양극재까지 수직 계열화된 공급망을 구축 중에 있는데, 여기에는 사실 수천억 규모의 투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접근성이 높은 코스피 입성이 사실 필수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에코프로 BM 인도네시아라는 양극재 법인을 세우고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인데, 여기서는 IRA 대응하고 플러스 LFP 배터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전략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모든 게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무 건전성, 그리고 투자자들의 신뢰, 그리고 또 실적,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 단순한 흑자 전환을 넘어서 향후에 에코프로 BM이 다시금 계속 우상향을 해 나갈 수 있냐 없냐, 이거에 대한 신뢰가 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헤쳐나가야 될 게 굉장히 많죠. 헤쳐나가야 될 게 굉장히 많고, 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정상화가 되기 위해서 이제 움직여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비록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그 파워풀한 상승이 지금은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어차피 여러분들 이제 실적 시즌 끝났죠. 실적 시즌 끝났고 다시금 또 순환매 장세 오면은 바이오, 2차전지, 로봇 안에서 과연 어떤 업종이 지수에 더 큰 영향을 주면서 견인할까, 여기에 좀 집중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기업이 사실 흑자로 전환하고 실적도 꽤 잘 나오는 흐름에 좀 있습니다만, 갑자기 포스코 퓨처엠이었죠? 포스코 퓨처엠이 맞나요? 네. 유상증자 하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좀 잘 달아오르던 거기서 이렇게 확 한번 좀 찬물을 끼얹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차피 실적 지금 끝나고 나면은 또 다시 한 번 더 저점 잡아주는 흐름 우리가 좀 우선적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격 구간은 제가 최근에는 똑같은 얘기만 드리고 있습니다. 가격이 자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한데, 1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 흐름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뭔가 차트라든지 특별히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분석보다는 현재는 업황이라든지, 그리고 에코프로 BM의 현 상황, 이런 것들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시장 자체는 굉장히 또 우호적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모두 다 확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리포트는 이제 받아보실 분들은 많이 받아보셨나요? 그리고 아직 못 받아보셨다라고 하시면 또 리포트 신청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 에코프로 BM은 시장을 추종하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상방으로 고개를 싹 돌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기에는 더할 나위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혹여나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어떤 종목, 어떤 업종을 봐야 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시면 저영래TV 함께 해보시는 방법도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텔레그램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허브와 함께하기, 그리고 스윙 단기 매매 문의 이렇게 있습니다. 클릭하셔가지고 궁금하신 점들 편하게 질문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